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가 살리는 선대위란 이름으로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어제 이제 국민의힘 예. 선대위 공식 출범을 했고요. 오늘은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선대위 출범 이전까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선대위가 과연 원팀이 됐느냐 좀 의문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대위라는 게 뭐 잘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 완벽한 원팀이라는 거는 원래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선대위든 네. 자범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내부 갈등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팀이 갖춰지려면 선거가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네.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 눈으로 보기에는 원팀인데 네. 여전히 뭐 완전히 뭐 정말 뭐 스포츠 팀처럼 네. 다 갖춰져 가지고 완벽하게 뭐 탁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러나 네. 선대위로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선대위로서는 거의 원팀이 됐다. 네. 그렇게 봅니다. 가장 많은 좀 관심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과연 전 후보죠. 예. 참석하느냐인지 참석 안 하셨고요. 김한길 위원장님도 불참하셨지 않습니까? 김한길 위원장님은 안 그래도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네.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예. 통화하고 뭐 다른 뭐 한번 보자고 약속도 하고 했는데 네. 그 집에서 다 보고 축하해주고 네. 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뭐 제가 무슨 뜻에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소통이 전혀 없으셨나요? 그분들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지금 보도가 다 됐습니다만 후보하고 만나기도 하고 네. 또 그 이후로 후보나 선대위에 대해서 비교적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님과 직접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고 있고요. 이 모습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김병준 상임위원장님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식 명칭이 살리는 선대위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님께서는 무엇을 살리십니까? 우리 약속한 게 네. 결국 희망도 살리고 정의도 살리고 국민도 나라도 살리자 했는데 뭐 다 살려야죠. 그러니까 구분을 이렇게 나누진 않으셨고요. 그러나 이제 다 연관되어 있고 네. 사실 뭐 정의가 살아야지 그 희망도 살고 또 국민도 나라도 살고 또 뭐 국민과 나라가 산다는 게 그것도 정의와 희망을 살리는 것이고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뭐 그중에 뭐만 살린다 이러는 게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님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과연 정말 출범식에서 눈도 안 마주치셨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전날 뭐 저녁 같이 잘 했고요. 정말요? 그 후보하고 같이 다 저녁 같이 잘 했고 또 우리가 다 환영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도 뭐 제가 뉴스 보도가 일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전에 그 작은 그 자리에서 서로 다 인사 다 했고요. 사전 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우리 둘이 이제 앉아 있는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장내가 소란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뭐 대화다운 대화를 못 나눴다는 거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사전 그 전날 식사 자리라든지 사전 미팅 자리에서 두 분이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잘하자는 이야기고 또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뭐 그렇게 선대위 자체에 관해서 뭐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한간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께서는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 전도사 국가가 개입하고 경제적 약자를 좀 지원하는 형태의 경제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께서는 자유시장 예. 경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게 좀 충돌적으로 비춰지거든요. 사실 그 요즘 자유시장 경제,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아담 스미스적인 또 뭐 프리드만식의 그 하이եկ이나 이런 자유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 자유주의도 이제는 이제 최근에 뭐 신자유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제 문제가 되면서 네. 그야말로 그 복지와 분배, 사회 안전망 이것을 다 강조하는 형태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진보 이론이나 분배 이론 강조하시는 분들도 성장 없이는 안 되겠다 해서 성장 담론을 서로가 수렴하는 과정이고 네. 제가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만 그 책 속에 사실은 경제민주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사회비 지출이 OECD에 비해서 너무 낮다. 평균에 비해서.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OECD 평균까지 그 목표로 잡아서 가야 된다. 이게 다 이제 경제민주화와 다 관련된 내용들이죠. 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헌법 119조 1항은 자유와 창의. 네. 그다음에 119조 2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이 둘이 다 같이 있는 게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을 다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물론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 봐서 별 네. 그렇게 충돌이 없다. 네. 제 그럼- 해석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김종인 네. 위원장님과 이렇게 네. 토론하시거나 합의를 보시거나 이런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대화하겠죠 앞으로. 앞으로요? 예. 앞으로 할 거고요. 예. 서로가 이제 뭐 책이나 글을 서로 다 많이 썼으니까 서로 보면 네. 그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필요하면 치열한 논쟁도 해야 되겠죠 내부에서. 예. 그게 저는 뭐 민주사회에서의 그 정책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님, 아주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그 학자시기도 하셨고요. 교수님이셨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셨는데, 정반대의 국민의힘의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임 선대위원장 역할. 김병준 교수님이란 분이 그대로인데 세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바뀌신 겁니까? 저는 바뀐 거 없습니다. 예. 사실은 바뀐 거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솔직히 그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도 한미 FTA라든가 이런 자유시장 경제 내지는 자유무역 이런 것을 강조했고 또 이제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게 자율의 질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사회복지, 사회비 지출 이런 부분이 뭐 제 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적다.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고요. 저는 바뀐 거 없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캠프 상임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온 문제, 그 노재승 공동 선대위원장이 과거에 광주 5.18 민주항쟁을 이제 폄하하는 폭동이라고 어떤 그 칭하는 그런 영상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정규직을 철폐하자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예. 부적절한 부분이 있죠. 있지만 네. 오늘 그 본인 스스로 그 선대위에 참여해서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만일 공인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적인 위치에 선 만큼 앞으로는 발언을 조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것이 다 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그것이 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당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인일 때가 아니라 사인일 때의 행적이나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다른 그런 것 아닌가. 이것은 본인이 이제 그 어떤 발언, 일부 발언이고 그 발언이 스스로 또 그 부분에 또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받아들이니까. 연결된 문제겠지만
함익병 원장은 그런 유사한 이제 언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인선 발표가 있고 7시간 만에 다시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면 젠더와 관련된 요즘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그 예민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의 정도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거죠. 아하, 대상과 사안이 좀 더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보셨군요. 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선대위가 완벽한 원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이준석 두 분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또 특히 그 와중에 불거졌던 소위 말하는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이 부분이 어떻게 갑자기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갈등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윤핵관 이야기는 뭐 이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누군지 좀 알고 싶고요. 아, 모르십니까? 뭐 짐작은 이리저리 해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뚜렷한 뭐 손에 잡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아마 이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언론에 인터뷰하고 하신 분들도 이제 주의를 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사실 참 뭐 저도 송구스럽고요. 그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잦아들 것이고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원팀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그런 대로 선대위가 하나의 팀이 돼서 굴러갈 거라고 좀 믿는 것이 목표가 같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 신념이 같아서 그렇고 뭐 이데올로기가 같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같거나 목표가 같거나. 목표가 같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듯이 그 9개가 달라도 하나가 같으면 같이 갈 수 있고 뭐 99개가 달라도 하나가 같으면 큰 게 하나가 같으면 같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지금 우리가 어쨌든 대선을 이겨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역사의 흐름을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지금 큰 목표이기 때문에 같이 갈 겁니다. 그 목표 대선에 이긴다. 다른 말로 이제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상당히 큰 격차로 정권 교체론 내 힘입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다가 지지율에 있어서 박빙 내지는 뭐 거의 동률이다. 일부에서는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저도 대선을 뭐 같이 참여해서 치러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정말 일정해서 쭉 같이 쭉 그대로 가거나 뭐 쭉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사실 그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결국 이기는 쪽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실하게 지금 그 뭐 주셨고요. 선대위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바람에 또 이제 좀 내려왔지만 결국은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고 그다음에 또 후보의 그 윤석열 다움, 그 후보 다움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그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뭐 그러다가 조금 내려오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최종 결과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계속 나와서 본인이 역량을 보여주는 반면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본인보다는 김종인 혹은 김병준, 이준석 이러한 제3자가 대리전을 치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직접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할 겁니다. 이야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 스타일이 뭐 당연히 다르죠. 윤 후보 스타일이 좀 보면 인내도 잘하고 뚝심도 있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 면들이 다 보여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 뉴스 하이킥 청취자 게시판에 많은 그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이요. 아무래도 부인 김건희 씨 좀 직접 국민께 나와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쯤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이야기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결국 이제 뭐 배우자지만 배우자도 자기 나름의 그 판단이 있고 또 나름의 삶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끝까지 무슨 국민 앞에 안 나타나고 그러겠습니까? 그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나올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전문직 직업 여성으로서의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접 나오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